안녕하십니까. 영진사이버대학의 컨텐츠 개발센터장 맡고 있는 아동복지학과의 최미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영진사이버대학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정말 이 사이버 학습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인 사이버 학습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설명을 잘 들으시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소기에 목적한 바를 잘 달성할 수 있고 공부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영진사이버대학은 유비쿼터스 에듀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공부를 할 수 있고 원하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안내드릴 내용은요, e-러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사이버 수업을 하기 전에 강의 수강 전에 할 일, 강의를 수강하면서 해야 될 일, 강의 수강 후에 할 일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러닝에 대한 개념입니다. e-러닝은 웹 기반 수업, 온라인 학습, 가상학습, 사이버 학습 등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웹을 기초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형태, 그 다음에 온라인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형태, 그 다음에 버추얼 러닝 해가지고요, 이제 가상 공간에서 학습을 하는 이러한 형태, 그 다음에 사이버상에서 학습을 하는 형태, 비슷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학습입니다. 즉 인터넷 기반 학습이라고 e-러닝의 개념을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교실 밖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용어의 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는 다양한 이 전자 매체들, 인터넷이나 비디오 테이프나 CD룸이나 이런 부분을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를 e-러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념들을 정리를 하면 e-러닝은 인터넷의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서 시간과 장소, 수준의 제약이 없이 이 말은 곧 접근의 용이성과 편리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의 제약이 없이 다른 학습자, 교수자, 학습 내용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함께 이루어가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상호작용성이 강조가 되고요. 그러면서 또 교수자 중심이 아닌 학습자 주도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주도적인 학습자 주도의 학습 형태를 지금 e-러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성공적인 e-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을 학생들을 보고 많이 강조를 하죠. 영어로는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자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학습을 실행을 하고 학습이 끝난 다음에 평가까지 해보는 일련의 과정들을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서 주체적으로 해나가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이버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이버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해야 될까? 이제 입학식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되겠죠. 먼저 수강 과목을 확인을 합니다. 내 강의실에 마이 메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신청한 교과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학습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6과목에서 7과목 정도의 교과목을 한 학기에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현황이 나타납니다.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1년에
스케줄대로 계획표대로 이렇게 각 과목별 학습 현황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제, 시험, 토론, 프로젝트 등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조사론에서 과제가 현재 3주차, 5주차 뭐 제시될 것 같으면 여기에 깜빡깜빡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가 시험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통 두 번으로 나누어서 치게 되는데요. 시험 기간 되면 시험 기간에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토론이 제시된 과제에 토론이 깜빡깜빡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강의실 메뉴에서 각 과목의 수강 현황을, 학습 활동이 진행되는 현황을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강 전에 또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냥 막연하게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에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플랜을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계획을 잘 세운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나중에 결과에 있어서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작성하는 예시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인 경우에는 주부입니다. 주부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오전 시간이 조금 자유롭죠. 그래서 자유로운 오전 시간을 이용해서 이 공부를, 계획을 월별로, 시간대별로 시간표를 작성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사이버대학의 많은 학우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에는 직장인들은 주로 평일에는 저녁 시간대를 이용해서 또 주말에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시간표를 작성하시고 이것을 가능하면 붙여놓고요. 학습 시간표를 작성한 다음에 다른 가족들에게나 같이 옆에 있는 지인들에게나 나는 이 시간에는 공부를 이렇게 하도록 계획이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고지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 강의를 수강할 때 해야 되는 부분이요. 수업 계획서,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거는요, 자, 강의실 홈 중에서 여기 아랫부분에 학습 관련 메뉴에 나타나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 보기를 클릭하시면 각 과목의 강의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그 형태를 수업하는 내용을 다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강의 주차의 시간, 이 수학점, 수업 목표, 수업 내용, 평가 기준, 운영 방법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해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수업을 수강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수업 계획서이다. 수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일정별로, 과제별로, 토론은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꼼꼼하게 살펴놓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좋은 성적을 얻는 데 기본적인 지름길이 됩니다. 다음 강의를 이제 실질적으로 수강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 1주차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주차는요, 3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의 수업이 1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1주차 수업을 여기에서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을 진행하실 때 반드시 출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각 과목에 출석을 확인하는 것은요, 75%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75% 미만이 될 경우에는 출석 미달로 F 점수를 받게 됩니다. 출석 미달로 그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석을 확인해서 내가
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과목별로 단원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그 과목에서 중요한 내용 포인트들을 여기에서 각 주처별로 평가를 실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들이 교환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출력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강의를 들으시면서 메모를 하시거나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하시면 다음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볼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빨리 학습한 내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상호작용 점수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과목에 따라서 상호작용 점수가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10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호작용 점수는요, 질의응답과 자유게시판, 학습자료실, 토론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활동에 한 번 할 때마다 2점씩의 점수가 주어집니다. 질의응답 1회, 자유게시판 1회, 학습자료실, 토론 등등 돼 있는데 어떤 과목들은 토론에 2회, 어떤 과목들은 또 자유게시판에 2회, 각각의 상호작용 점수가 다르게 배점이 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고 최소 1회 이상 또는 요구하는 거 2회로 되어 있으면 2회 이상 해야지 상호작용 점수에 10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 점수에서 또 점수를 잘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 학교의 행사와 오프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1학기 때는 1박 2일에 MT가 있고요. 2학기 때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학교 행사에 참석하시면 각 과목별로 전체 각각 2점의 상호작용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각 학과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수업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하시면 또 각 과목에 2점씩의 상호작용 점수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번 해도 최대한 점수는 10점입니다. 10점 이상이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취득할 수 있는 점수를 확인해서 보시고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참여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굉장히 우리 학우님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제입니다. 자, 시험 치고 수업 듣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고 한데요. 각 과목별로 주어지는 이 과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1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2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2회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과제를 또 충실히 해서 점수를 가능한 대로 좀 높은 점수를 받아놓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과제를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제를 먼저 확인하고 작성을 하는데요. 모든 것이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과제를 확인하시고 과제를 작성하신 다음에는 업로드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과제를 잘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과제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요. 주제가 무엇인지, 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분량은 어떠한지, 파일명은 어떻게 저장하라고 되어 있는지 이것을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초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과제를 작성을 합니다. 과제를 작성할 때는 표지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해야 되죠. 교과목명이나 과제명을 제시를 하고요. 어느 학과에 있는지, 소속된 학과, 학번, 이름, 제출 날짜 이런 부분을 표지에 작성을 합니다. 만약에 분량이 적어서 짧게 작성하는 경우에는 커버를 따로 표지를 따로 안 하고 제출하는 일쪽 제일 상단 부분에 이 내용을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여백과 페이지 번호, 목차를 제시를 하고요. 그
그다음에 자, 과제를 잘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죠.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까 다양한 참고 도서를 확인을 해서 과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제시하신 주교재나 부교재 또는 참고 자료를 확인을 하시고요. 다양한 논문이나 학습 자료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해 드리기는 국회 도서관에 가셔서 전자도서관에서 자료를 검색하시면 학예 논문이나 단행본, 그다음에 여러 학술지 자료들을 아주 풍부하게 참고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도서관의 전자도서관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하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저희 영진사이버대학 도서관에 와서 전자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셔도 됩니다. 기타 뉴스나 인터넷 관련 자료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됩니다. 출처 표기를 하는 방식은요. 각 과목의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정리하기와 퀴즈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참고 문헌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참고 문헌에 제시된 양식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든지 출처 표시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과제를 작성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러한 형식을 갖추어서 과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주제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물론 뭐 할 수는 있겠으나 보다 더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서론, 그다음에 본 주제와 관련된 본론의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나 본인이 새롭게 알게 된 점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양식을 갖추어서 과제를 작성하시면 교수님들께서 평가를 하시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강의 수강하면서 이제 시험입니다. 시험은 저희가 과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으나 두 번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시험을 치기 전에 시험 일자와 시간을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날짜, 과목별로 시험 일자와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이 컴퓨터에 내가 시험을 치려고 하는 컴퓨터에 이상이 없는지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험 치기 2, 3일 전에 응시할 컴퓨터에서 환경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요. 점검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를 확실하게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이 질의응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이사이에 시험과 관련되는 내용들이나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또 같이 업로드하거나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학이나 단원 평가 내용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살펴봐 두시면 시험 칠 때 굉장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을 치르기 어려웠다라는 그러한 측면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 잘 응시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시험 응시 메뉴를 클릭해서 시험을 응시를 하면 됩니다. 저희 사이버 학습에서 모든 시험을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이 제시가 되고요. 이거는 각 시험에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시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거의 대부분 50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이 50분의 시간 동안 시험을 응시를 하셔야 되고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제출이 되고 그 성적이 자동으로 또
채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다 들은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학습 내용 정리하기가 있습니다. 학습 내용 정리하기는 이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교수님들이 수업 중에 설명하는 내용들을 메모를 하거나 중요 표시를 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다음 성찰 저널이라고 해서 본인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어려웠던 내용이나 좀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 등등을 메모를 해서 작성을 해 두시면 다음 학기 또 다른 과목 수강하는데도 같이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의 수강 전에, 강의 수강하면서, 강의 수강 이후에 해야 될 일을 살펴봤고요. 자, 모든 학우님들이 입학을 해서 수업을 동시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같이 공부를 하는 동료 학습자이기도 하지만 또 성적에서 상대평가를 또 내서 이 순위가 정해지는 라이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학습자들보다 나는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싶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기본에 충실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가 강의 수강 미루지 않기입니다. 아까 시간표도 정하고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요.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좀 미루고 마지막 순간에 뭐 데드라인을 얼마 남겨놓고서 조금 남겨놓고서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습자는 천천히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챙겨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이버 학습에서는 미루지 않고 강의 시간 한 주차 한 주차 충실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학습을 차곡차곡 결과를 쌓아놓는 거, 이것이 큰 경쟁력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요, 나의 학습에 방해되지 않는 수강 환경 만들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에서 또 나만 알고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또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사이버 대학에 이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여러 요소들은,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은 제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으면 좀 짧다고 할 수 있는, 또는 길면 길다고 할 수 있는 2년간의 시간이 또 알차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일부 내용들은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강의만 듣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이버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뭐 번쩍번쩍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뉴스에, 어떤 분들은 쇼핑, 뭐 사이트가 반짝반짝이면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 조절 능력과 통제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학습할 때는 정상 속도로 학습을 하지만 또 우리 인터넷 수업, 온라인 수업이, 사이버 수업이 좋은 것이 복습을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처음에 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두 번, 세 번 학습을 하면서 세 번째 듣고 나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라는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여러 번 할 수 있다라는 사이버 학습의 장점을 10분 활용하여 여러분들이 복습을 진행하시고요. 복습을 할 때는 배속 버튼을 본인의 속도를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1.2배속, 1.5배속, 2배속까지 여러 형태로 배속 버튼을 조절해서 복습을 하시고 또 모바일 강의를 통해서도 복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교과목들은 2번, 3번 반복해서 학습을 해 두시면 시험 볼 때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서 그와 관련되는 직장에서 업무를 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유사한 교과목은 같은 날 수강하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과에 따라서 약간 비슷한 과목들이 같은 학기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사한 과목끼리는 같은 날 학습을 하면 이해되고 파악됐던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쉽게 전이가 이루어지고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연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도움을 받으시고요. 게시판을 적극 활용해서 학우님들이 그 업로드한 학습 자료, 교수님들이 좀 업로드한 학습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냥 혼자 하는 학습이 아닌 좀 더불어서 더 폭넓게 풍부하게 심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이 사이버 학습의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짧게 사이버 학습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굉장히 기쁘고 들뜨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영진사이버대학 학습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또 계획한 대로 충실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각 짧게는 각 학기별로 또 길게는 2년의 과정이 마칠 때 본인들이 계획한 목표한 바 모든 내용을 또 학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 학습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공적인 사이버 학습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